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자영업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정권을 찾아와야지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안 보는 고고TV를 더 안 보시는데 기가 찹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의 따가리들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이 재난지원금과 무상복지, 현금 살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이 이 정도까지 무지몽매하고 매표에 유약하고 약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돈은 받아 먹어도 선거는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다 예상했지만 서울 보선, 서울 부산 보선이 민주당의 참패로 예상되니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돈을 뿌려요. 문재인이라는 놈이 불과 보름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안 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론도 확실하게 안 났으니 4차 재난지원금은 말을 하길 때가 아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등없이 줘라. 그죠?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가장 사회적인 화두가 되는 것이 부동산 값의 문제고 또 재난지원금의 문제고 물가 문제죠. 요새 이 물가가 말입니다. 미쳤습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문재인 하의 물가는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요. 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문재인을 찍으니 이게 만국징조지 뭡니까? 물가 문제라는 것은 중간 도매상들 또는 도매 소매상들의 가렴 주구조 세금과 같은 즉 자기들도 손해보고 있으니 에라 18 물가 올리자 우리가 손해본 걸 봉창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올리자 문재인 시기에 올려서 떼돈을 벌자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공장들도 임금은 올라가고 그죠? 영업이익은 안 나고 돈은 못 벌고 하니까 에라 떼들에 패서 물가 올리자. 남들이 못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문재인이가 말이지 기초 저임을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렸으면 우리도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52시간제로 이렇게 공거리 쳐놔가지고 우리도 살 길이 없다. 물가나 올리자. 그죠? 거기에 소상공인 도매상 또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씩 줘. 30만 원도 줘. 또 거기다가 무상으로 막 돈을 나눠줘. 우리 애들 학교도 그냥 보내줘. 우리 애들 밥 먹는 것도 그냥 해줘. 그죠? 애들도 막 그냥 키워줘.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쓰자. 그러면은 또 노인들도 그냥 막 돈을 받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경제예요? 이게 무슨 자본주의 경제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 경제입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은 2020년 5월 달에 14조, 2차는 2020년 9월 달에 8조, 3차는 2021년에 9조. 이거 뭐야? 4, 5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해. 이번에 한 달마다 하겠대. 이번에는 3차 재난금이 지금 구조를 아직 다 받지도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손해본 사람들 차등적으로 주고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은 더 줘. 전 국민한테 또 일부를 주겠다 하는 거죠. 4차 재난지원금이 20조 준다 그러는데 20조가 아니라 30조 든다는 말도 있고 얼마가 든다는 말도 그렇죠.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
응?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한 20조 때려 넣어놔라. 추경을 하지 말고 예산에서 다른 공무원 580조에서 다른 것 갖고 재난지원금 20조 정도 해놓자 했더니 이것들이 안 했잖아요. 3조만 해놨잖아요. 그게 김종인 국힘 대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세금은 세금대로 끌고 가고 예산은 예상대로 팽창을 하고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늘리고 국채는 나라 빚은 나라 빚대로 늘리고 이런 정권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그냥 돈 10만 원, 2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감지덕지하니 이거 나라가 망하는 징조죠. 또 짜증을 내려 그러네 내가. 응? 그리고 얘네들이 요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명백한 정치 선거 매표 행위 아니에요. 정치 자금 매표 행위. 그렇죠. 나라 돈으로 정권을 잡고 나라 돈으로 매표 행위를 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거는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 나머지는 반대를 해야죠. 왜 나는 안 줘? 이런 식이니 아니 왜 그 말도 맞죠. 세금 낸 사람들도 줘야 되지 않느냐. 세금 안 낸 사람만 받아가느냐. 근데 한 발 양보해야죠. 솔직히 대기업은 지금 성과급 삼성전자, SK반도체, LG전자, 게임업체, 넥슨, NC소프트 이런 데는 성과급이 주체 못할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기본급의 5배니 월급의 5배니 3배니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왜 재난지원금을 주죠?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올라가잖아요. 일반 서민층이나 은퇴자들이나 또는 저소득을 하는 최저임금자들은 월급 안 오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1몇 프로, 3몇 프로 올라가고 심지어 문재인 같은 놈도 1몇 프로 올렸더니 1몇 프로 오른 거를 갖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놈 아닙니까? 그 오른 것만큼만. 그런 거지 같은 거지 근성이 있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 나도 공무원이야. 나도 어공이야. 늘공들도 같이 줘. 공무원을 왜 주죠? 대기업 직원을 왜 주죠? 그죠? 그리고 부자인 자영업자들도 부자인 사람 많죠. 장사자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도. 그런 데를 왜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누구한테 뺏어가죠? 그거 TV A시청자 같이 세금 좀 내는 사람들 있죠? 집 하나 가지고 있다. 2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데서 다 뺏어줘요. 왜 주죠? 그런 애들을? 명백한 매표 행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반대하면 표가 안 오니 국힘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찬성을 해야 되고 나 이 나라 국민성을 이번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응? 근데 이 재난지원금이 얘네들 최대한 해봐야 최대한 그 연기시켜봐야 4.7 보선 전에는 추경을 해가지고 4.7 전에 주거나 4.7 보선 이후에 주겠다는 거죠. 주죠 얘네들은. 그 20조가 들어갈지 30조가 들어갈지 40조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거로 끝난다는 거 아니죠. 지금 백신으로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신 해봐야 황치 형성을 못 시켜요. 70%까지 못 맞으면은. 그것도 2번씩 맞아야 되는데 지금 2번씩 맞은 백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코로나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그럼 내년 3월에 대선인데 재난지원금을 계속 준다는 거야. 올해 4월 달에도 주고 3월 달에도 주고 2월 달에도 주고 링길이 그러고 나서 또 한 6, 7 가서 여름 가서 또 주고 추석 때 가서 또 주고 연말 가서 또 주고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전부 다 나라 빚이라는 거죠. 이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내가 갚아? 우리 같은 은퇴 세대가 갚습니까? 그죠? 갚을 거면 우리는 그냥 목숨 걸어 해버리죠, 우리는. 돈 없어. 젊은 애들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받아. 그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없어. 뭔지도 모르고 헐헐헐하고 나이트클럽이나 다른 거 TV 보면서 말이지.
먹방이나 보고 말이지 그 이름도 모르고 그 어거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키득거리고 낄낄거리는 거에 대해서 지 영혼을 팔고 있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까지 국채가 공공부채만 국가부채만 공기업부채 빼고 1,000조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총량이 2,000조예요. 1,000조가 된대요. 그리고 문재인이 끝나는 2022년 3월까지 가면은 1,200조 정도 된대요. 1,300조 정도. 얼마나 늘릴지 모르지. 즉 박근혜 4년도보다 박근혜 때보다 국가부채를 2배를 늘려놓고 가요. 박근혜 말기에 5, 600조 됐죠. 6, 700조인가. 얘는 1,200조, 1,300까지 놀려놓고 가요. 그 돈이 다 어디 있었나? 코로나 이전부터 망가졌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부터. 박근혜 말기에 37%인가 그랬어요.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벌써 44, 5% 갔죠? 얘 말기에 50% 가겠는데 언론에서 보면 47% 간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국가부채를 4년 동안에 13%, 15%를 늘려? 딱 나오죠? 2,000조에 15%면은 300조 늘리고 더 늘렸는데 얘가 그만둘 때쯤 되면은 국가부채가 한 500조 넣는다고 지금 모든 신문이 나오죠. 정확한 내가 몇십 조 단위는 몰라도 한 500조 늘죠. 그 500조가 어디야? 그걸 누구한테 뺏었냐 말이죠.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계속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니 임기를 설날 때 추석 때도 우리가 참았는데 설날 때 가족을 못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방역 협조한다는 국민들 보면 지금 기가 찹니다. 추석 때 그래 협조했잖아요. 더 늘었잖아 코로나가. 아니 1년에 한 번 설 애들은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삼촌 이모 고모한테 가서 세배 가지고 세뱃돈 만든 꿈도 뺏어버려? 부모는 자식들이 장성해가지고 애 데리고 오는 걸 갖다가 그것까지 막아버려? 이런 걸 아무 저항도 없이 당하는 이 나라 국민을 보면 희한해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잡히겠습니까? 설날 연휴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애들 데리고 집구석에 있을 겁니까? 어디라도 가죠.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죠. 그죠? 국외는 못 가니까 국내로 다 돌아다니죠. 근데 왜 가족끼리 못 만나게 해? 4인이면 말이야. 그건 내 자식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애 하나 데리고 오면 3인, 부모 하면 5인인데 벌써. 그죠? 그리고 애가 하는 말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 다 두세 명씩은 있지. 한 열댓 명 모여야 되는데 그런 걸 왜 막죠? 그런다고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코로나 없는 상태로 부모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그래 우리나라 코로나가 선방을 해서 K방역이야 협조하자.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협조해가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로 나가서 두드려 패고 이제 깽판을 쳐야 되는데 솔직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거리 두기를 고무줄처럼 해? 술집에 9시까지 금지야. 9시 이후는 영업 못해. 그걸 어떻게? 아니 퇴근하고 뭐 준비하고 하면은 말이지 1시간 동안 술집에 술 마시러 가나?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흐르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냥 국민이 나라에서 뿌리는 돈 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그냥 코 박고 살고 있다는 이 국민성을 보면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일에 응원했어요. 진취적이었어요. 비판의 식도 강했어요. 박정희 전두환이 감옥에 가둬서 인권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한 사람 죽여도 대들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모든 사기와 모략과 계획과 음모 가지고 거짓말 정권인데 대들질 않아. 문시족들이 너무 잘 뭉쳐있어. 기가 찹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얘는 맨날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뭐 요번 주에 뭐 변똥인가 걔가 말이지 국토부 장관 변똥 걔가 말이지 뭐 혁신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그거 뻔해요. 안 봐도. 강남 재건축 안 풉니다. 강북 재건축 안 풉니다. 뭐 빌라촌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 구도심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놓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들 그 다세대 주택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천년에, 그죠? 어느 천년에 기가 찬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북 강남 그 빌라촌 재개발하면은 인프라가 넓은 도로가 쫙쫙 깔린 거 강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올라가죠. 시차를 두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제일 중요한 게 강남발이 원인이라 그랬는데 강북이 더 올라. 비율로 보면은 2억짜리가 10억이 되고 강남은 10억짜리가 20억 됐어요. 저쪽은 5배 올라가죠. 2배 올랐어요. 강남 사람들은 그러면 뭐 집값 더 안 올리겠습니까? 완전히 뚜껑을 열어놨어.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제는 구도심 거 빌라까지 싹 썰어가지고 말이지 다 올리고 있어.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는 거야. 전세 월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낙연이라는 놈이 오늘 보편하고 선별을 같이 하겠다. 지가 지 하나 살기 위해서. 대통령 안 될 놈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서울 모선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데 이낙연이라는 놈은 오늘 아침에 홍남기가 4시간 후에 지지지지 하고 알지자에다가 멈출 지자 그만둘 지자 해가지고 알지자 그만둘지 그칠 때를 알고 그칠 때를 알고 그칠 곳에서 멈춘다. 이런 글을 올려. 홍남기를 9번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의 확장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렸어요. 문재인하고 이낙연이하고 이해찬이한테 정세균이한테 9번 반기동을 뭐해? 문재인이가 지시하는데 이낙연이나 아니 홍남기라는 놈은 이건 대표적인 관료죠. 예산 전문가고. 근데 예산 하나도 제대로 지 마음대로 못해. 기재부 밑에 가정들은 부글부글 끓지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놈은 말이야. 재난지원금 10번을 줘도 100배를 줘도 말이야. 10번을 주고 100번을 줘도 우리나라 부채에 상관없다. 그런 망발이나 해놓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놈이 말이야. 대선에 나오려면 경기도 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00만 표 정도 돼요. 경기도 표가. 1,400만 명. 계속 부를 거야. 경기도 사는 사람한테. 지지율을 위해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 경기도 완전 깡통차겠네? 그리고 정세균이라는 놈도 대권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게 뭡니까?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겠다 그래. 만 18세까지. 18세, 만 18, 19세부터가 성인이랄까? 아니, 님끼리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아동이야? 지금 아동수당 30만원, 40만원 주고 있지. 나 얼마 주는지도 몰라. 근데 애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돈 100만원 타먹는가 봐. 그 30, 40대들이 그래서 문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하고 아동수당을 주겠대. 이런 것들이 여권에 더블 미친당의 대권 주자라는 거죠. 이재명, 이낙연 이런 것들이. 정세균까지. 추미애도 내년에 대권에 나올 거예요. 와, 추미애가 나오면 진짜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선을 이겨야 돼요. 이거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요새 물가를 보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 은퇴를 해가지고 작년 초까지 내가 모든 공장과 모든 사업체를 정리했어요. 뭐 크진 않았지만 공장도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공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추석 또는 휴가 또는 설날 때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같이 그 마트를 가요. 저는 마트나 백화점 가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물가가 어떻게 하나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한 5, 6개월 전에 한 20만 원이면은
이마트 가면은 장바구니 가득 채웠어요. 카트를. 근데 요새 10만 원, 요새 40만 원 가지고도 장바구니 가득 못 채웁니다. 항상 뭐 사는 건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육류, 뭐 생선, 고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사니까. 채소. 실제로 느끼는 피부 체감 물가가 말이죠. 제가 가보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가보면은, 한 서너 배 오른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쌀이 문재인이가 집권할 때 뭐 2만 원 미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만 원 하죠? 10kg짜리가? 그리고 요새 가보면 말이야. 과거에는 뭐 감자 하나가 막 한 알이 막 1,000원, 2,000원 하더니 요새는 양파 한 알이 1,000원, 2,000원 해. 양파 한 알이 1,000원. 애호박 하나가 1,000원, 2,000원 해. 3,000원, 4,000원 하더라고. 대파 하나가 7,000원, 8,000원 해. 계란값 같은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 계란 같은 경우는 추미애 같은 애를 갖다가 다시, 노계잖아, 노계, 추미애가. 박영선도 노계고, 추미애나 박영선을 다시 갖다가 호르몬 다시 주사를 해가지고, 걔네들 투입해가지고, 노계들 투입해가지고 알 낳게 하면 돼. 맨날 알만 낳으라 그래야 돼. 추미애하고 박영선은 넙대대한 방댕이에다가. 그죠? 그런데 계란은 그거는 AI가 지나면 되는데, 아니, 이놈의 거 전부 다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막 이상해. 파가 한 달에 막 7,000원, 8,000원. 아니, 사과가 뭐, 배가 뭐, 쓸만한 사과 하나, 배 하나가 7,000원, 8,000원. 어떨 때는 한 알에 10,000원짜리가 붙어 있더라고. 내가 돌아버린다, 진짜. 그러면 미리 수입을 하든가. 아니, 소고기 100g에 말이야. 25,000원에 25,000원. 소고기 100g에. 등심 100g에.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소고기 100g이면 석쪽분이 안 나오죠? 그거를 내 아가리에 집어넣는데, 25,000원이야. 물가가 이런 것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국민들은 흑흑대면서도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저는. 경제적인 삶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 그죠? 물가, 그죠? 코로나 장사,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피해. 우리 심신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유지되고, 이 정권에 표를 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돈을 받아먹고 있지만은. 이렇게 무식한 국민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강성우파나 극우꼴통이나, 그런 데서는 베네수엘라행 남미행이 계속 나오죠.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러죠. 우리가 정권을 잡아와야 돼.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좌우를 떠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경제적인 개념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남미행으로 가도 할 수 없어. 아니, 내 자식 대학교 가서 공부시키면 됐지.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식들도 더 못 살게 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전 세대보다 후세대가 더 못 사는 시대가 왔다. 문재인 때문에. 아버지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못 사는 세대가 왔다. 문재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부모를 잘못 만난 애는, 대기업을 안 들어간 애들은, 더 공무원이 아닌 애들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남미행이지 뭐야. 그죠? 그리스 행이면 좋지. 그리스는 자원이라도 있지. 그죠? 그리스 애들은 지중해 말이야,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미인 미녀가 만나서 연애도 하고, 낙천적인 애들이야. 그리스 지중해 애들은. 클레오파트라 봐요. 얼마나 낙천적이야. 세계 최고의 미인. 근데 남미 애들도 낙천적이에요. 그 전부 다 아열대 기후 애들이 다 낙천적이에요. 얼마나 미인들이 많아? 히스패닉계, 그 남미 쪽으로 가면은.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뭘 합니까? 그 젊고 예쁜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차마 입에 말은 못 하겠고. 몸팔로 다니죠. 시장에 가죠. 그렇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 나라 국민이. 솔직히 말해서 늙어 사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약자들 동행을 좀 하고 같이 먹고 살자는 것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놈들은 나라 돈 빼가지고 나라 돈 없어? 세금 갈거 고고 TV 같은 애한테 세금 끌어. 지 새끼 망하는 것은 상관없어. 집 팔아도 상관없어. 차 팔아도 상관없어. 건강보험료 끌어내. 50만 원씩 한 달에 40만 원씩. 저것들은 우리 세대가 아니야. 저것들은 박정희 세대야. 끌거래 안 돼? 대기업 조져. 이익공유제 해. 이익공유제 안 돼? 국가부채 나라 돈 빌려와.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가 아니야. 원하는. 그죠? 기축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빛을 끌어오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를 너무 무식해. 국민들이. 진짜 너무 무식해.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한번 토로해봤습니다. 이거 재난지원금이고 골치 아파요. 이 녀석이 계속 이지랄 할 텐데. 요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지금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서는. 부산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도 이 재난지원금 또 들고 나올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그럼에도 힘. 저는 국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지성을 믿는 편입니다.